오늘부터는요, 이제 저번까지는 이제 매트릭스 리인프린팅에 관한 이론편이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하는 방법을 실제로 하는 방법을 이제 책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책이 제법 두꺼워요. 그래서 책을 뭐 일일이 다 읽으면서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해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중간중간에 사례에 나온 것들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해서 쭉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사례를 직접 보고 들으면 아무래도 이해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오늘이 이제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실제라고 해야 되나요? 실습. 실제. 저번까지는 이론이고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실제, 실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요.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147쪽 매트릭스 장면 리인프린팅 혼자 실습하기 요건데요. 제목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작은 트라우마를 다루는 데만 사용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극심한 트라우마는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전문가를 만나 상담하자. 작은 트라우마는 뭐냐면요, 큰 트라우마는 뭔지 아시잖아요. 집에 불 나가지고 누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죽다가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상대편 차가 중앙선 침범해서 나를 완전히 들이받아가지고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다든지, 아니면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었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자살하는 장면을 봤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트라우마고, 작은 트라우마는 뭐냐면 우리는 트라우마인지 모르는데도 트라우마 된 것들이 많아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발표하는데 조금 떨어서 잘 못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야 그것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한마디 했는데 그게 평생 가슴에 남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트라우마죠. 자, 그래서 작은 트라우마를 다루는 매트릭스 리인프린팅으로 작은 트라우마를 다루는 방법을 이제 여기서 설명합니다. 1단계 장면 고르기. 당신이 다루고 싶은 장면을 머릿속에 불러온다. 그 장면 속에서 내가 되어 감정이입을 하기보다 제3자로서 상황을 관조한다. 2단계 두드리기. 눈을 감고 혈자리를 두드린다. 타점을 두드린다. 결과를 확인하는 14단계까지 두드리기를 계속한다. 14단계는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타점이 14개인데 그걸 두드리라는 얘기인지 제가 볼 때 그거 같은데 하여튼 일단 두드립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장면 속으로 들어가기. 지금의 자기 모습으로 그 장면 속에 들어가는 상상을 한다. 4단계 에코 만나기. 에코에게 자기를 소개한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에코가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래에서 왔다고 설명한다. 이 과정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진행한다. 에코는 앞에 설명됐는데 이제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에너제틱 컨셔스니스 홀로그램이라고 여기 하는 건데, 그걸 줄여서 에코라고 합니다. 에너제틱 컨셔스니스 홀로그램. 이게 뭐냐면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서 보이는 상처받은 내면의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받은 내 모습 떠올리면 혼자 울고 있는 내 모습이나, 아니면 화내고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엄마한테 혼나는 내 모습,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게 바로 에코입니다. 그리고 그 에코 만나면 그 마음속에 는 에코가 있잖아요.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고, 그럼 그게 떠올리고, 그리고
내면 아이를 만나러 내가 들어가라 이거죠. 상상을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5단계 에코에게 감사하기. 에코는 대부분 트라우마를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었다. 이제까지 정말 고생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한다. 6단계 에코에게 두드리기를 해서 부정적 감정 해소시키기. 에코에게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으며 몸의 어떤 부위에서 그 감정을 느끼는지 질문한다. 그 다음 계속 자기 스스로 두드리면서 EFT 지침을 에코에게 실행한다고 상상한다. 예를 들어 에코가 검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자신의 손날 타점을 두드리면서 에코의 손날 타점을 두드리는 상상을 한다. 동시에 수용하거나 소리내어 말한다. 당신은 비록 마음속에 검은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당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만약 에코가 어린아이라면 아이의 눈높이에서 수용하거나 만든다. 네가 비록 마음속에 검은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아이한테 수용하나 할 때는 나는 좋은 아이다.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뭐 이런 거 넣으라고 지금 5분의 기적 EFT 제가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이 보시고 EFT에 관해서는 저희 책 5분의 기적 EFT를 보시면 됩니다. 참 그리고 이번에 개정판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배포되고 있으니까요. 개정판이 그 초판보다 훨씬 내용이 풍부해지고 엄청 그 광범위해졌으니까 기존의 초판 갖고 계신 분들도 다시 사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 다음 에코의 모든 혈자리를 두드린다. 물론 자기를 두드림과 동시에 일반 EFT와 마찬가지로 연상어구를 사용한다. 위 예제의 경우 이 검은 두려움이 연상어구이다. 에코가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7단계 에코와 대화하기. 에코와 마음속에서 대화한다. 그 상황이 에코에게 어떤 믿음을 갖게 했는지, 무엇을 배우게 했는지 질문하자. 당신도 혹시 에코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예를 들어 에코가 그 상황에서 자기가 바보 같다 생각했다면 당신도 가끔씩 자기가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는지 확인한다. 8단계 기억 바꾸기. 에코에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물어보자. 에코는 원하는 모든 것을 추가할 수 있다.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있다. 자기를 도와줄 물건이나 조력자를 초대할 수 있다. 당시에 하지 않았던 일이나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에 맞춰 소원을 성취하는 장면으로 바꾼다. 8그러니까 이제 7단계까지는 그냥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면 아이한테 EFT 해주는 거고요. 이제 8단계 기억 바꾸기부터는 이제 일종의 상상을 하는 거죠. 긍정 상상인데. 자, 그다음 9단계 에코가 다른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 주기. 원래 기억을 해결했다면 에코에게 새로운 장소로 가서 새로운 장면을 만들고 싶은지 물어보자. 예를 들어 숲이나 해변 같은 장소도 좋다.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은 에코의 선택이며 항상 필요하거나 적합한 것은 아니다. 에코가 선택한 새로운 장소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에코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을 데려와 유대감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 10단계 머릿속 장면 바꾸기. 새롭고 긍정적인 장면 속에서 에코가 마음의 안식을 찾았다면 머릿속에 떠올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반드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긍정적인 장면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오감으로 그 장면을 느껴본다. 무엇이 보이고 들리며 무슨 냄새와 맛이 느껴지며 어떤 기분이 드는가. 장면 속의 색과 관련된 기분 좋은 감정을 말한다. 뇌 속의 모든 신경세포가 새로운 장면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이거 10단계, 8단계부터는 게리 크레이거 얘기하는 EFT를 하고 확언을 해서 상상하라. 이 얘기, EFT를 하고 확언하고 상상하라. 이게 이제 게리 크레이거 하는 건데, 사실 그와 같은 건데, 여기, 칼 도스는 이제, 매트릭스 리인프린팅이 전혀 새로운 기법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별로 새롭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확언 상상을 이런 식으로 조금 묶어 가지고
EFT에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기법 그 다음 매트릭스 이론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자기 걸 조금 색다르게 이제 포장을 한 건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만든 거죠. 근데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너무 이제 다르다고 좀 여기 책에서는 EFT하고는 다르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화관 상상을 이런 식으로 조금 한 건데 조금 더 이름을 바꿔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관련 이런 내용은 제가 계속 앞으로 설명하면서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단계 세포의 신호 보내기. 몸의 모든 세포에 트라우마가 끝났으며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신호를 보내자. 만약 트라우마와 관련하여 병든 장기가 있다면, 예를 들어 위궤양이라면 그 부분에 치유의 메시지를 보낸다. 심장의 장면 보내기. 이 긍정적 장면을 심장에 보낸다. 이때 장면 속 모든 색이 생생하고 긍정적인 기운이 넘치게 만든다. 이 장면을 마음속으로 가져올 때 느껴진 감정과 장면 속 모든 색깔을 충분히 느껴보자. 13단계 매트릭스의 장면 바꾸기. 심장 속으로 들여보냈던 영상을 매트릭스에 쏘아보낸다. 심장으로부터 영상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심장의 자기장이 몸 전체에 퍼져나가서 매트릭스로 영상을 보낸다. 이 긍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자.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은 기법의 중요한 부분이다. 14단계 결과 시험하기. 두드리기를 멈춘다. 현재로 돌아와 준비가 되면 눈을 다시 뜬다. 이제 다시 눈을 감고 원래 장면을 떠올려 본다. 아직도 그 장면을 떠올리는데 불편함이 남아있다면 EFT를 하거나 다시 장면에 돌아가서 장면 속 다른 양상을 해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원래 장면이 바뀌었거나 아예 사라져 있다. 이게 설명이 14단계가 돼가지고 너무 길어서 지금 앞에 거 14단계 하고 나 앞에 생각이 안 나시죠? 다시 반복하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1단계 장면 고르기. 지우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 트라우마 장면을 떠올려라 이거죠. 예를 들면 왕따 당한 장면, 발표하는데 말 더듬어서 애들이 웃는 장면, 하여튼 그 장면 또 골라라 이거죠. 1단계 장면 골라라. 2단계 두드려라. 그 장면 고르면서 쭉 계속 두드려라 이거죠. 예. 여기서 이제 여기 나오네. 14단계까지 여기서 두드리기를 계속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14단계는 이게 지금 전체가 매트릭스 리인프린팅이 14단계까지 돼 있으니까 그 14단계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계속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 두드려라 이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3단계 장면 속으로 들어가기. 장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 어렸을 때 발표하다가 말을 더듬어 가지고 친구들이 와 웃었다 이거죠. 그 뒤로 발표할 때마다 떨리고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많이 해줬거든요. 치료해줬거든요. 그럼 그때 발표한 장면 생각하면 자기가 막 벌벌 떨고 있는 어렸을 때 제 아기 모습이 보인다 이거죠. 이게 바로 에코입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 그럼 그 장면 떠올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떠올리고 그 다음 3단계 장면 속으로 들어가긴 뭐냐면 그 장면 속으로 지금 어른이 된 내가 그 장면으로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4단계 에코 만나기. 에코를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고 할게요. 내면 아이 만나기. 내면 아이에게 자기 소개를 한다. 야, 나 누구다. 미래에서 너를 돕기 위해서 왔다. 꼭 터미네이터 같네요. 미래에서 너를 구하기 위해 왔어. 이런. 그 다음 5단계. 내면 아이에게 감사하기. 예. 그동안 감사하고 인정하고 격려해주라 이 말이죠. 그동안 이 상태로 계속 있느라고 고생했다 이러면서 이제 내면 아이에게 일단 인사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 6단계. 내면 아이에게 두드리기를 해서 부정적 감정 해소시키기. 요게 좀 차이인데, 여기 이제 칼도스는 내 마음속 들어가서 내면 아이를 만나서 내면 아이를 두드려 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보통 EFT 내면 아이 입장에서 EFT 쭉 하는데 칼도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더 낫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 주장이고.
근데 하여튼 뭐 이 사람 책을 통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여기 이 책이 제일 중요한 건 매트릭스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면아이 다루는 이런 실습 사례들이 재미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볼 만한 겁니다. 그 다음 7단계 내면아이와 대화하기. 예. 뭐 대화합니다. 너 뭐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떤 믿음이 생겼냐, 뭐 어떤 생각이 드냐, 어떤 감정이 드냐 이런 거 쭉 물어봅니다. 보통 이런 거 하고 나면 난 발표를 못해. 발표는 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발표 불안이 됩니다. 그 다음 8단계 기억 바꾸기. 자, 내면 아이에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자. 예. 너 원하는 걸 추가할 수 있다.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있다. 필요한 물건이나 조력자를 부르거나 초대할 수 있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요거는 실제 많이 씁니다.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애들이 막 웃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던 사람이 다시 예를 들면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 보고 야 웃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확 시원하게 풀리거든요. 그런 거 해보라 이거죠. 그 다음에 9단계 내면 아이가 다른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기. 예. 새로운 장소, 새로운 장면 만들고 여기서부터 완전 기억을 전환시키는 거죠. 예. 그 다음 10단계 머릿속 장면 바꾸기. 예. 새롭고 긍정적인 장면 떠올리게 한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확언 상상입니다. 이 사실 게리 크레이거도 항상 하는 거고 저도 맨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이게 전혀 EFT 없다고 여기 책에 보면 주장하고 그러는데 다 있습니다. 예. EFT의 확언을 결합하라. 5분의 기제 EFT에 썼거든요. 자, 그리고 생생하게 상상하라. 예, 그거 다 제가 5분의 기제 EFT에 다 쓴 거고 게리 크레이거도 주장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게리 크레이그 EFT 하면 게리 크레이그 원조잖아요. 그 원조 밑에서 먹고 살려면은 원조하고 다른 뭔가를 내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것 같은데 또 칼 도슨은 영국 사람이에요. EFT는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 도슨이 주류가 아닙니다. EFT에서는 비주류고 지금 EFT 주류는 미국이고 미국에서 제일 사람도 많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 다 미국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긴 주류가 아니니까 자기를 차별화시켜서 이런 좀 주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11단계 세포 신호 보내기. 자,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신호를 보내자. 병든 장기가 있다면 그게 치유 메시지를 보내자. 예. 12단계 심장의 장면 보내기. 긍정적인 장면 상상한 거를 심장에다 보내라 이거죠. 생생히 상상해서 이 장면을 심장에 보내고 13단계 심장 속으로 들여보냈던 영상을 매트릭스에 쏘아 보내라. 매트릭스 우주라고 생각하면 되죠. 온 우주에 쏘아 보낸다 생각하고 심장으로부터 영상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14단계 결과 시험하기. 테스트 해보기, 확인해보기. 이런 건데 이게 제가 볼 때 특별히 이게 다르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매트릭스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예. 이게 이제 매트릭스를 인프린팅 하는 방법인데 일단 방법은 알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례들이 쭉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설명을 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책 한 권을 쭉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걸 오디오북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상처받은 내면 이 매트릭스 리인프린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건 그냥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장기 때 상처받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 상처받은 내 모습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무의식에 저장이 쫙 돼 있고 그 모습이 내 감정, 신념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발표하다가 말을 더듬어 가지고 애들이 막 웃고 선생님이 야, 넌 그것도 못 읽냐? 이렇게 얘기를 듣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뭐 그걸 그냥 지나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뒤로 계속 발표 불안이 생기고 뭐 사람들 앞에 발표할 때마다 막 식은땀 나고 어떤 사람은 발표하기 싫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보면 다 어렸을 때 이런 상처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발표 불안을 느끼게 되었던 상황들 생각해 보라 그러면 이런 어렸을 때의 모습들이 마음속에 떠오른다 이거죠. 이게 바로 칼 도슨이 얘기하는 에코입니다. 에너제틱 컨셔스니스 홀로그램인데 홀로그램 말 그대로 홀로그램입니다. 완전 입체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내 모습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막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미지가 보이기도 하고 그 내면 아이가 막 말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실제 마음속에 들어가면 뭐 꿈꾸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꿈에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꿈의 인물들이. 그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걸 떠올리면 그 내면 아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울고 뭐 하여튼 뭐 떠들고 뭐 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에코입니다. 에코. 상처받은 내면 아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인데 보통 이제 제가 일반적 EFT 할 때는 그 내면의 감정을 그냥 EFT 하면서 쭉 풀어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이제 거기에 자기가 또 들어갑니다. 예. 현재의 나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내면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내면아이한테 EFT 해줍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 근데 이게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칼도스는 그게 뭐 중요합니다. 뭐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기법의 중요한 차이점 특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 일단 첫째는 내면아이 입장에서 EFT 하지 말고 자기가 그 내면아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면아이를 만나서 내면아이 상담을 해주면서 대화도 하고 EFT 해줘라.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그 내면아이에게 상상을 시켜라. 뭐 더 그 대화하면서 좀 카운셀링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상상도 좀 시켜주고 아주 완전히 뭐 발표를 뭐 지금 조금 전에 예를 든 뭐 발표 망치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엄청 잘해서 애들이 막 박수 치는 거 이런 거 상상도 좀 시켜주고 이거는 확언 상상이잖아요. 이것도 다 게리 크레이가 얘기한 거거든요. EFT를 하고 확언과 상상을 결합하라 뭐 얘기한 건데 이 사람은 그거 이제 내면의 치유하고 상상하기 요거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결합했는데 뭐 이거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다. 뭐 이게 이제 뭐 이 사람 특징인데 이게 뭐 전혀 별개냐? 별개 아닙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내면의 치유에다가 확언 상상 결합한 거고 거기다가 매트릭스 이론 결합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이론 결합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 내면 아이가 바뀌는 만큼 내 인생, 내가 경험하는 세상, 내가 경험하는 우주 자체가 바뀐다 이거죠. 이 내 마음속에 이 이미지들이 바뀌면 내 인생, 내가 경험한 우주가 바뀐다. 이게 이제 또 매트릭스 리인프린팅의 이제 또 중요한 주장인 것 같고, 뭐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 그래서 뭐 다시 정리하면 매트릭스 리인프린팅에서 이론적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상처받은 내면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아주 생생하게 살아 남아 있고. 그 이미지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그 이미지대로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죠. 무슨 마음속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이미지가 뭐 맨날 혼자 있고 외롭고 사람들한테 혼나고 무시당한 거다. 그러면 어른이 된 지금 나도 뭐 50이 되었든 60이 되었든 맨날 혼자 있고 무시당하고 외톨이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상처받은 내면의 모습이 바뀌면 그게 사라지거나 뭐 좋은 모습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뀐다 이거죠. 예. 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 기법 특징 뭐 기존의 EFT와 다른 특징은 직접 내면의 입장에서 EFT를 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를 만나 가지고 EFT 해준다는 건데 이게 저는 뭐 필요하다 이게 뭐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걸 이 사람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더 효과 좋다고 얘기하는데 뭐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면 더 헷갈립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기법 첫 번째 시간 실제 해보기 첫 번째 시간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